지금은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중앙지방협력개입법이 통과돼서 대통령이 의장이고 시도지사협의회 회장하고 국무총리가 공동 부의장이고, 그리고 이제 각 시도지사하고 각 부장관들이 이제 회원으로 되어 있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대의 교육체인데, 지금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제가 뭔가 중심이 돼서 지금의 어려운 전국을 정말 타개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저희 숙명과도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개헌 논의하는 거, 여기에 핵심적인 사항은 거예요.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람이 정말 제대로 만들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론적으로 볼 때 1987년 헌법 체제 이후에 역대 대통령들이 국회 존경받는 분이 있습니까? 존경은커녕 다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다 나쁜 사람들일까요? 그렇지만도 않아요. 결국은 이 제도가 갖고 있는 모순점과 정치 환경이 이걸 바꿔줘야 될 때가 온 겁니다.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제한적 권력이라든가 중앙 집권적 사고에 젖어있는 이 문화 구조를 깨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오랫동안 중앙과 지방에서 일한 사람이 현장을 누구나도 잘 알아요. 이것을 깨야만이 대한민국이 돼요. 제가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깊이까지 모르시지만 대한민국의 정부를 움직이는 두 축이 기획재정부하고 행정안전부예요. 과거의 우리나라가 정말 급속한 경제 성장과 국가 운영 체계를 통해 국민 통합을 해야 되는 시대에 맞는 부처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의 경제 발전을 일으켰어요. 그럼 지금은 그 시대일까요? 그때하고 변함없이 기획재정부는 국가가 갖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권한을 행사하냐, 모든 보조금 체제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운영되고 있어요. 이렇게 보조금, 여기 저 지방의 군부에서 근무하신 분들이나 의원님들은 아시겠지만은 예산 구에 가면 1조 이렇게 하지만은 쓸 거 없습니다. 다 보조금 사실 받아서 하는 것일 뿐이지 자체 가용되는 건 거의 없어요. 국가가 보조금하는 걸 지방자치단체가 심부름 하는 격이 되고 있는 거죠. 행정안전부, 제가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과와 같은 틀 안에서 지방을 통제하고 규제하고 상위 개념으로 존재하는 이 구도는 잘못된 거예요. 중앙지방협력법에서 국가와 지방정부가 대등한 관계에서 지방자치의 성숙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국민, 우리 17개 시도의 주민들이 곧 국민 아닙니까? 17개 시도가 곧 대한민국 아닐까요? 근데 이건 상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굉장히 잘못된 사고에 젖어 있어요. 중앙과 지방의 논리. 수도권, 비수도권, 지방대학, 서울도요, 인천도요, 지방입니다. 서울도 지방이에요. 서울시장도 지방자치단체장이에요. 지방인 겁니다.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중앙과 지방이 다른 게 아니에요. 지방의 총합은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구도를 깨줘야 돼요.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입시제도, 대한민국을 오늘에 이렇게 한 거는 교육의 신이었어요.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수능시험을 통해서 전 수험생을 서열화해가지고 거기서 평가하는 제도가 지금 시대에 맞겠습니까? 저는 과감하게 앞으로 이제 얘기할 겁니다. 교육부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무식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폐지까지 이르지 않겠죠. 그러나 이런 식의 관리 운영 체제는 개발 독재 시대의 그 유물들이에요.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책이 필요한, 그것이 바로 탈중앙 권력, 그리고 분권형 개혁, 그리고 더 하나 할까요? 국회가 지금 이러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데는
다른 민주주의가 그렇게 흔치 않아요. 국회가 국정감사, 국정조사, 그리고 각종 특별법을 갖고 마음대로 하는 이런 행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전국 혼란을 야기시킨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심지어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삼권 분립, 행정부와 함께 국회 입법부와 사법부가 건강해야만이 나라가 민주주의가 완성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국회의원을 3번이나 한 사람인데 국회처럼 법을 안 지키는 데가 있을까요?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에 통과하여야 된다. 법에 명시 있는데 그걸 통과시킨 적 있습니까? 사법부가 선거법 위반 재판은 633,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시킵니까? 그래서 제가 정치중대재해법을 만들도록 제가 한 겁니다. 정치중대재해법.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나면 기업 경영주가 다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런 법을 안 지키는 입법부와 사법부,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국회의장이 되든 대법원장이 되든 법원장이 되든 의원이 책임져야죠. 정치중대재해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정도로 잘못된 것을 제대로 진단을 하자 이겁니다. 잘못된 걸 진단해서 국회의 이런 강한 권력 체계를 바꿔줘야 돼요. 지난번에 21대 총선에서 1당과 2당의 득표율 차가 5.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거의 지금 민주당을 중심으로 190석의 거대 야당을 환생시킵니다. 이것은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정치 구도 아닙니까? 이거 이제는 대한민국 현실적으로는 이거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어른이 없어서 사회가 혼란스럽다 이걸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국이나 일본과 같은 왕이 있는 그런 군주국가 체제에서는 보이지 않는 질서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데는 이것이 깊이 잡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공화당, 민주당, 양당 체제가 이렇게 오랜 동안 굳건하면서 그 체제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국은 정부 수립 후에 정당이 새로 생기고 없어진 게 수백 개가 넘습니다. 이런 혼란한 부분에 어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국회가 양원제가 필요하다. 그럼 상원은 누가 할 것이냐? 그거는 17개 시도가 있으면 여기에서 2명 내지 5명의 정말 어른스러운 사람들이 해가지고 국가의 중심을 잡아주는 이런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지럽혀지는 국정의 혼란을 막아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기본 행정체제를 바꿔야 된다. 행정체제를 바꾸고 권력체계를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제가 2월 중에 개헌하는 다른 정치인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죠. 개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실체가 있는 걸 하는 겁니다. 실체를 시도하고 있는데서 지금 각 헌법 그 다음에 정치학, 행정학 학자들로 이미 구성을 돼서 개헌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 만든 걸 갖고 국회에서 같이 논의를 해서 입법화를 되도록 시민사회단체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국민의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만나고 다음 주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제 만나 요청해놨는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국회의장도 만나고 헌정회장도 만나고 지금 당을 떠나서 이 제가 제기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기 때문에 민주당 출신이던 국회의장도 개헌 논의하고 헌정회장도 개헌을 해야 된다고 보고 다 공감해요. 별로 그거 좋아하지는 않는 사람이 한 사람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해서 생각한다면
이런 때 바로 제도적인 틀을 바꿔주야만 이것이 나라가 바로 된다. 그래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제도적인 그런 장치를 마련해서 이대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딥식 그 충격이 어느 정도입니까? 정신이 없을 정도로 바뀌어 움직이는데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대통령도 없고 국무총리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 외교와 안보와 경제 이런 문제를 빠른 시일에 극복하지 않고는 또 미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미국 가서도 트럼프 정부의 주요 관계자들을 만나고 그야말로 싱크탱크라고 하는 헤리티지에다 CSIS 관계자와 아주 좋은 얘기들을 나눴어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한미동맹 관계가 흔들려서는 안 되고 이것을 바탕으로 양국가뿐만이 아니라 세계 평화 질서를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저는 뭐 힘이 약하죠. 앞으로 국가 지도자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서서 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인천 대한민국의 미래를 얘기하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인천은 다른 도시하고의 경쟁 관계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1위를 2년 연속했습니다. 이미 GRDP 수준은 부산을 뛰어넘어서 대한민국 제2의 경제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출생률 얘기했지만 아이 플러스 1억 드림, 집 드림, 차비 드림 이런 정책은 대한민국의 출생 정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바다 패스 올해부터 백령도까지 우리 시민들은 버스로 1,500원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거 다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생각들을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버스를 탈 때 1,500원 내는데 이게 그냥 1,500원으로 갈 수가 없어요. 버스회사는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1년에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즉 버스 준공연계 지원비가 인천시 예산 2,50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버스 1,500원 가는 거예요. 근데 1,500원으로 백령도까지 가는 이 예산이 추가적인 예산이 24억밖에 안 들어갑니다. 버스 준공연계 100분의 1도 안 되지만은 시민 체감 지수는 엄청나게 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천의 정책들이에요. 1억 드림, 차비 드림, 집 드림 이거 뭐 반값 때문에 다 해서 우리가 717억이에요. 놀라운 일이 있거든요. 이거 자랑이 아니라 다들 기가 막혀 하는 거예요. 인천시 예산이 15조입니다. 박영일 의원님 시의원을 하셨기 때문에 박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인천시 예산 15조인데 700억은 인천시 예산의 0.5%도 되지 않아요. 근데 세상을 뒤집어 놓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시민 중심으로 지역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산이 거기에 저도 세금을 냅니다만 그거 말고 제가 개인 돈이 있습니까? 지금 국가 정치권이 무슨 전 국민 지원금을 나눠준다. 그거 자기 돈이면 좋다 이거예요. 그런 재정 포퓰리즘을 통해서 남미가 다 무너진 거 아닙니까? 이제는 국민이 눈을 못 뜨고 내 주권을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시는 소위 가성비라고 하죠. 최저 비용으로 최고 효과를 누리는 이 정책들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인천은 드림시티가 됐어요. 그죠? 아이 플러스, 지적드림, 집드림, 차비드림 이제 곧 만나야 되잖아요. 만남들이 그 다음에 킬러들이 아마 우리 시민들이 참 그게 끝까지 정책으로 이어지면서 인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책을 주도하는 시가 되고 그럼 인천 자체를 인천의 꿈이라고 하는데 왜 이런 표현을 제가 했을까요? 다른 도시하고 비교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천은 창조형 도시예요. 서울은 수도고 인구가 많고 하지만 관리형 도시입니다. 있는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서울시장이 할 일이에요. 인천시장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제품을 생산하는 워커를 넘어서 작품을 생각하는 크리에이터, 아티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30년 전에 바다 위에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맞죠? 30년 전에 바다 위에 앉아 계신 거예요. 인천은 창조형 도시. 요 송대주 도시가 면적이 53.4평방킬로미터입니다. 부천시 면적하고 소수점까지 똑같습니다. 부천시가 하나 뚝딱 만들어집니다. 인천국제공항, 청라, 그리고 앞으로 또 야시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천은 이 창조형 도시가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의 꿈을 키우면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됐다 하는 것이 제가 비전을 세우고, 지도자는 꿈입니다. 리더는 꿈이고, 비전을 세우고 이것을 현실로 만들어 가는 사람이 리더의 겁니다. 있는 것 갖고 인심 쓰고 인기 누리고 그 리더가 아닙니다. 비전을 세우고 현실로 만들어가는 과정, 그것을 시장이 한다. 그것이 바로 인천을 대한민국의 미래고, 이렇게 미래를 논하는 여러분과 같은 창의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분들이 함께해서 인천은 더욱더 밝은 내일을 기약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런 미래연구원이 앞으로 가는 길에 저도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또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시정에 반영하고, 또 저도 필요한 말씀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시간제가 자꾸 시계를 보는 게 이렇게 다른 일정이 있어서 그러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더 좋은 시정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